미쳤어, 미쳤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공사장 먼지로 뒤덮인 노숙자를 본 순간 저희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7년 전 제가 버린 아내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그녀를 달려가 안았지만 그녀는 멍한 눈으로 저를 뿌리칩니다. 이 순간이라도 저는 그녀를 보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색 먼지 날리는 재개발 현장. 최신형 벤츠 마이바흐에서 37 박준혁이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 파텍 필립 시계. 강남 일대 30개 건물을 소유한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노숙자들 제가 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준혁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컨테이너 그늘, 먼지 사이로 보이는 여자, 더러운 회색 트레이닝복, 쪼그리고 앉은 노숙자였습니다. 준혁이 힐끗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의 손가락, 새까맣게 떼낀 손등, 희미한 하트 낙서,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년 전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그 손가락.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빛. 누구세요? 준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춤 정장이 시멘트 가루로 더러워졌습니다. 준혁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뺨을 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강남 VIP 비뇨기과 대리석 바닥의 진료실 30살 준혁과 22 서연이 나란히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를 보니 정자수가 정상의 10% 수준입니다. 운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준혁이 차갑게 손을 피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날 무시할 거 알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겠지.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았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마. 의사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인공수정보다는 시험관 시술을 권장합니다. 성공률이 더 높거든요. 다만 남편분께서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치료 과정이 길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게 어려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벤틀리 컨티넨탈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준혁이 차 문을 열며 끊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왔니?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였죠. 60대 초반,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목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혁과 서연의 표정을 훑어봤습니다.
순식간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됐구나. 표정 보니까 바로 알겠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날카롭게 이어갔습니다. 수준을 맞춰줘야 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세탁소 딸이랑 결혼해서 우리 준혁이가 이 꼴이 됐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남자 기죽이게 살림이라도 제대로 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도 마. 3년 안에 아이 못 낳으면 이혼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준혁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넣은 시원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는 레몬을 한 조각 띄웠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여보, 나야. 물 가져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 레몬 넣었어. 내가 좋아하는. 준혁이 확 돌아섰습니다. 나가. 서연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말 못 알아들어?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 같이. 준혁이 서연의 손에서 물잔을 쳐냈습니다. 짝!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꺼져.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서연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전의 준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똑똑똑.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하윤, 20, 로퍼 민턴, 샤넬 트위드 재킷에 펜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메이크업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을 보자 하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윤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수님. 아직도 이 집에 계셨어요?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배는 왜 이렇게 납작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오빠가 병원 갔다 왔다던데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하윤 씨, 그건. 하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수준 낮은 당신이랑 마주치기 싫으니까 좀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당신이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윤 씨, 우린 같은 가족이니까 예의를.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언제 왔어? 하윤이 즉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방금 왔어요. 어머니가 서연을 힐끗 보더니 하윤에게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백화점에서 내 옷 사왔어. 가서 입어봐. 서연이 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가족이야. 넌 그냥 여기 들러붙어 있는 거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했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윤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얼굴 좀 보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준혁이 약간 웃었습니다. 하윤이구나. 잘 지냈어? 하윤이 준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회사에서 법률 문제 생기면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요. 요즘 로펌에서 기업 법무 배우고 있거든. 내가 도와줄게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오니까 집안이 화기애애하네. 우리 가족 같지? 서연이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이 떨렸습니다. 2주일 후 새벽 5시 침대 옆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동이 요란했습니다. 서연이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이상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 잘 쿵.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준혁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큰일 났어.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아직 새벽인데.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확실해? 서연은 이미 현관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윤명이,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실에 계십니다. 곧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5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당장 응급수술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9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엄마는요? 의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광범위해서.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하고 무거웠습니다. 응, 나야. 어떻게 됐어? 서연이 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한숨, 죄책감도 있었지만 짜증도 섞였습니다. 또 하나의 짐, 서연이 자꾸 자신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병원에 올 수 있어? 혼자 너무 힘들어. 준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쥔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세탁소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 몇 명뿐이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똑똑,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으로 걸어가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문객도 없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지. 세탁소 집안이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빈소를 훑어보며 이어갔습니다. 이제 친정 부모도 없네. 완전히 혼자구만. 준혁이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도 마. 꼭 와야 하니?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나 먼저 갈게. 볼 일 있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 8시, 10시.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8시, 10시.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강남 고급바, 준혁이 위스키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텐더가 잔을 채웠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장례식장,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제 장모님까지.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위로를.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안에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준혁이 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바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을 둘러보다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아, 너는 왜? 하윤이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오빠 찾으래. 장례식장에 안 갔다면서? 나도 갔다 왔어. 형수님 혼자 있더라. 준혁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이 바텐더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위스키 잔이 왔습니다. 하윤이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죠? 회사 일도 안 풀리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준혁의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마실게. 혼자 마시면 더 우울하잖아. 둘은 말없이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준혁의 머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윤이 준혁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오빠, 집 가야 돼. 일어날 수 있어? 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윤이 준혁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하윤이 준혁을 태우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신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감겼습니다. 호텔 객실. 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윤이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마셔. 좀 깰 거야. 준혁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윤이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하윤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만 알아줄게. 나만 오빠 마음 알아. 준혁이 하윤을 봤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윤이 준혁에게 기댔습니다. 하윤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만. 준혁과 하윤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호텔 객실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하윤이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윤이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빠, 깼어? 잘 잤어?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윤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어젯밤 기억 안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준혁이 하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윤아,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하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우리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야. 형수님도 엄마도.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빠는 좀 쉬다가 나와. 같이 나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하윤이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준혁을 봤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이 혼자 객실에 남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모두 서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욕실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째 속이 미식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약국에서 몰래 사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분 후, 2줄,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서연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초음파 모니터 앞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았습니다. 의사가 탐촉자를 움직였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차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쌍둥이세요. 여기. 2개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 의사가 말했던 1% 확률.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 거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준혁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하윤 씨. 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서연이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안에 있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하윤이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준혁, 서연, 어머니, 하윤.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서연이 이어갔습니다.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쌍둥이래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준혁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을 힐끗 봤습니다. 하윤이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목소리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1%, 거의 불가능하다던 확률. 그런데 갑자기 쌍둥이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상하네. 서연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증거예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하윤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강남 고급 카페, 준혁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준혁 앞에 앉았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하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며칠 전에 형수님 봤어. 이태원 카페에서.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남자랑 있더라. 손도 잡고 되게 친밀하게. 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하윤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창가, 서연으로 보이는 여자, 맞은편의 남자, 테이블 위로 두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서연이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오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이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임신했다는 그 쌍둥이. 정말 오빠 아이일까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후, 펜트하우스 서재. 어머니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준혁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하윤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어갔습니다. 나도 놀랐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둘이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더라. 원래 남매도 아니잖니. 혈연 관계도 없고.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수든 뭐든 아이는 생겼어. 하윤이 뱃속 아이는 확실히 내 피를 받은 거야. 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쌍둥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피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서연이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준혁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침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난 거 다 알아. 쌍둥이가 정말 내 아이야?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니야.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는데 발뺌해?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남자 없어.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윤이가 직접 봤대. 내가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윤, 어머니.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봐. 하윤이랑 어머님이 우릴 갈라놓으려는 거야. 당신 재산 때문이라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 가족 모욕하는 거야?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임신도 거짓말일 거야. 확인해봐. 준혁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임신했어. 병원 확인서도 있어. 내 아이야.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혁이 이혼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틀 안에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 들어가.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이틀 후, 거실. 서연이 이혼 서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하윤이 소파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봐줘요. 진심으로 물을게요. 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이어갔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하윤 씨한테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왜냐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이루고 싶었으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래요. 1%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병원 다니면서 간절히 바랐어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적처럼 생긴 아이들이에요.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나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준혁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 좀 봐요. 내 눈 좀 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준혁이 서연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하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잘못이야.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혁이 이어갔습니다.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자료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는 5억 원으로 합의했어. 여기 서명하고. 서연이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서연이 배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만 내가 키울게요. 그것만 보장해 주세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챙겼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가. 다신 연락하지 마.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펜트하우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셋이서 잘 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 떨리는 손. 마지막으로 했던 말.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하윤을 봤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배가 평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임신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덧도 병원도 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병원은 언제 가? 하윤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려고. 준혁이 하윤의 배를 봤습니다. 배가 전혀 안 나오네. 지금 몇 주 차야? 하윤이 멈칫했습니다. 10주차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10주면 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유산했어. 일주일 전에.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갔는데 아기 심장이 안 뛴대. 준혁이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어머니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하윤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준혁이 거실을 걷다가 소파에 놓인 하윤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문자 앱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하윤의 대화가 보였습니다. 사진 작업 잘 됐어. 이제 준혁이 완전히 믿을 거야. 산부인과 의사한테 3천만 원. 확실하게 처리했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사진. 카페에 앉은 여자.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정된 사진. 서연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설 탐정비 200만 원. 포토샵 작업비 500만 원.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하윤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 사진 어디서 찍었어? 하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하윤이 실수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서연 언니 지켜보다가 비슷한 체형의 여자 찾아서. 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켜봤다고? 준혁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포토샵 작업비, 산부인과 매수, 원본 사진까지 다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지? 하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 꾸민 거야. 엄마랑 같이. 서연 언니 같은 수준 낮은 여자 옆에 두면 오빠 재산 다 날릴 것 같았어. 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윤이 이어갔습니다. 우리끼리 재산 지키자는 거였어.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서연 사진 조작, 산부인과 매수, 하윤이 거짓 임신. 하윤이 휴대폰으로 전부 봤어요. 돌아오지 마세요. 당신도 하윤이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이 하윤을 봤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 1시간 후. 하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준혁이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송 실패. 수신자가 없는 번호입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사설탐정 사무실. 탐정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 맞죠?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습니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1달 전 이혼할 때요. 탐정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해지됐네요. 1달 전에.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연 씨, 김수진으로 개명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여러 번 옮겼고요. 마지막 주소가 인천이었는데 이미 이사 갔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 꼭 찾아야 합니다. 밤, 준혁이 혼자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 서연아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원룸.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진통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분만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기 울음소리.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딸이에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명 더요. 힘주세요. 또 아기 울음소리.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딸이에요. 쌍둥이 딸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두 아기를 서연 옆에 눕혔습니다. 서연이 두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호, 한별, 잘 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서연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한별, 4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 모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편의점 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오실 거야. 밤 11시. 편의점. 서연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 사이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와 한별은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모녀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매직펜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손에 하트 그리자. 지우가 서연의 손등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한별도 지우도 자기 손등에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등을 모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세 사람이 안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유는? 서연이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우유가 없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한별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깜빡했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학부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학부모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 지우와 한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서연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길을 헷갈렸어. 한별이 서연의 손등을 봤습니다. 희미한 하트 낙서. 한별이 매직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하트 다시 그려줄게. 희미해진 하트 위에 다시 그렸습니다. 서연이 손등을 봤습니다. 이게 뭐였지?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지워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해외 어느 호텔. 준혁의 어머니가 하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서연을 찾는다고?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대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찾지 못할 거야. 이미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겼잖아. 하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만약에 찾으면. 어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서연만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가 준혁이 유일한 가족이 되는 거야. 재산도 결국 우리 몫이고. 하윤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을 찾아야지. 우리가 먼저. 일주일 후, 밤 11시, 편의점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후드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 맛이랑 한별이가 좋아하는 초코맛. 봉지 속에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애들 깨우지 않아도 되겠다. 몸은 피곤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연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요즘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지. 엄마가 가르쳐 줘야겠다. 한별이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크레파스 사줘야지.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쿵! 서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과자 봉지가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딸기맛, 초코맛 과자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서연이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깨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지만 아이들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과자들이 서연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쓰러졌어? 다른 주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요. 교통사고예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구조사들이 서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서연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머리 CT 바로, 혈압 체크,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의사가 서연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요. 수술 준비, CT 촬영실. 의사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1시간 후, 중환자실 앞,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수진, 29. 다른 경찰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경찰이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없네요. 휴대폰도 완전히 박살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고요.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집, 지우와 한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새벽 1시,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한별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지우가 한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곧 올 거야.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지우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우랑 한별이지? 엄마가 우리 보냈어. 지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계셔. 우리가 데려다 줄게. 한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후 강원도 깊은 산속 오래된 보육원 건물. 지우와 한별이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은 이제 박지우, 박한별이야. 부모 없는 아이들로 등록됐어.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있어요. 김수진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 너희는 버려진 아이들이야. 한별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가 한별을 안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꼭 찾으러 올 거야. 우리 기다리자. 2주일 후
병원 중환자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하얀 천장, 기계음, 링거 소리. 서연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우, 한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있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 딸들은, 지우랑 한별이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 신상 정보에는 아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딸들 있어요. 8살 쌍둥이. 의사가 서연을 눕혔습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은 혼자 사셨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병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수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의사가 이어갔습니다. 가짜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을 있다고 믿는 증상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제 딸들. 진짜 있어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독신이시고 자녀도 없으시고 가족도 없으시네요.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제 딸들 찾아주세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혼자 사셨어요. 며칠 후,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서연이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납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400만 원입니다. 서연이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분할 납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손등을 봤습니다. 희미한 하트 모양 낙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뭐지? 중요한 건데. 절대 지우면 안 돼.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주소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지우, 한별, 두 아이의 얼굴. 내 딸들이야. 분명 내 딸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준혁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위스키 병이 굴러다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찾았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을 수소문했지만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텅 빈 펜트하우스에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준혁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서연. 준혁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반년이 넘었고, 준혁이 탁자를 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찾아주세요. 탐정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이어갔습니다. 전국을 다 뒤져도 좋아요. 사람을 더 고용해도 좋아요. 그냥 제발 찾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때 강원도 보육원. 지우와 한별이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한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꼭 찾으러 올 거야. 한별이 물었습니다. 정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우리 잊지 않았을 거야. 두 아이가 손등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하트 낙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매직을 꺼냈습니다. 언니, 다시 그리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의 손등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손등에 하트 그려져 있을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한별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두 아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찾으러 올 거라 믿으며. 일주일 후, 서연이 예전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이미 해져 있었습니다. 구멍 난 티셔츠, 더러운 바지, 한쪽 신발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지? 우리 집. 건물을 보고 골목을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은 길을 세 번째 돌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기, 이름이 서연. 아니, 뭐였지? 말이 꼬였습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기, 이랬어요. 피아노, 애들, 가르쳤어요. 지우, 아니, 누구였지? 원장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기서 매일 왔어요. 애들이 2명, 쌍둥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님, 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가주세요. 서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저 알잖아요. 여기서 3년, 아니 5년. 얼마였지?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하겠어요.
서연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슈퍼가 보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저, 여기, 왔었어요. 과자, 샀어요. 애들 과자, 딸기 맛, 아니 초코. 사장님이 서연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이어갔습니다. 우리 애기들 찾아야 해요. 지호, 한별, 맞아 이름. 지호, 한별.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뭐 사실 거예요? 아니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집이 어디였지? 애들이 기다려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복지관 연락 드릴까요? 서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 몇몇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서연 씨 아냐? 쌍둥이 키우던. 완전히 이상해졌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쉿, 모른 척해. 말도 안 통하더라. 안 됐지만 우리가 뭘 해줘.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손등을 봤습니다. 희미한 하트. 이게 뭐지? 중요한 건데. 가방을 뒤져 매직펜을 찾았습니다. 하트를 다시 그렸습니다. 잊으면 안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찾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일 해야 해요. 애들 먹여야.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 서연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서연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얼마였지? 숫자가 보이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4,500원이요. 서연이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사흘 후 편의점 주인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일을 못 하시겠어요. 계산도 틀리고 물건도 못 찾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석 달 밀렸어요. 나가세요. 서연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 곰팡이 냄새. 서연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하트를 다시 그렸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 쪽방 월세도 못 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앉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노숙자 쉼터. 서연이 무료 급식을 받았습니다.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딸, 둘, 이름이 기억 안 나. 봉사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복지관 연락 드릴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찾아야 해요. 우리 애기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손등에는 여전히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치매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하트만은 매일 그렸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회장실. 준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46살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연 매출 1조 5천억 원. 강남 일대 50개 건물 소유. 수조원대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준혁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녁 약속 잡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준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준혁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7년 동안 찾았어. 너도 아이들도. 사설 탐정을 7년 동안 고용했습니다. 수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용서해줘. 서연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녁. 펜트하우스. 준혁이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거실. 준혁이 잔을 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강남 재개발 지역 공사장.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준혁이 현장 시찰을 나왔습니다. 비서와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준혁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자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하트 모양 낙서. 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손등을 자세히 봤습니다. 매직펜으로 그린 하트. 여러 번 덧칠한 흔적.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38살이 된 서연. 하지만 치매로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빛.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더러운 팔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팔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이어갔습니다. 제 애기들 찾아주세요.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한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애기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아주세요. 제발. 준혁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준혁이 울며 말했습니다. 찾을게. 꼭 찾을게. 약속할게. 서연이 준혁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기들.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준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비서를 봤습니다.
준혁이 명령했습니다. 차 대령해요. 지금 당장. 그리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최고 의료진 준비시키고 비서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이 부축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태웠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하트를 봤습니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않았구나. 우리 아이들. 끝까지 기억하려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애기들 정말 찾아줄 수 있어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찾아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지켜줄 수 있으니까. 준혁이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당신을 지킬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꼭 찾아낼게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복도. 준혁이 서연을 휠체어에 태워 급하게 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뛰어와 준혁을 막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환자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해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고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준혁이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더러운 옷, 상처투성이 팔, 그토록 빛나던 서연이었는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사가 놀라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준혁이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들이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VIP 병동. 깨끗한 침대. 하얀 시트.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끌어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준혁이.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내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줬잖아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사랑만 주고 희생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서연이 준혁의 눈물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준혁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부족하겠지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 당신을 아나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사무실, 사설탐정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육원을 조사하세요. 2년 전에 입소한 7살 쌍둥이 자매. 이름은 지우, 한별일 수도 있고 개명됐을 수도 있어요. 탐정들이 메모했습니다. 준혁이 이어갔습니다. 비용은 무제한입니다. 꼭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찾았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원도 산골 보육원에서 찾았습니다. 박지우, 박한별로 등록되어 있는데 나이와 생년월일이 일치합니다. 지금 7살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산골 보육원. 준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육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지우와 한별이요? 착한 아이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마당.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2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한별. 9살이 된 2아이. 지우가 한별의 손등에 매직으로 하트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2아이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한별아, 이리 와봐. 2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빠시래. 지우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한별도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한별아. 나 너희 아빠야. 한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지우도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준혁이 2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지금 병원에 있어. 한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엄마 다쳤어요? 지우가 준혁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엄마한테. 준혁이 2아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이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2아이가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병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와 한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2아이가 서연을 봤습니다. 한별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우도 뛰어갔습니다. 엄마. 2아이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2아이를 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한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한별이야. 그리고 언니 지우야. 서연이 2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별, 지우.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희미한 하트를 봤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매직을 꺼냈습니다. 자기 손등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한별도 자기 손등에 그렸습니다. 지우가 세 사람의 손등을 모았습니다. 세 개의 하트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약속? 기억 안 나? 서연이 세 개의 하트를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맞죠? 한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한별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우릴 버린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엄마가 우릴 그렇게 사랑했는데 버릴 리 없잖아요. 지우가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우릴 못 찾아온 거였죠? 맞죠? 서연이 두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한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서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한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4살 때 손등에 하트 그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하자고. 서연이 손등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따뜻해요. 지우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와 자신들이 함께 있는 그림.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죠? 서연이 그림을 봤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한별이 엄마 양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두 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두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한별아. 지우와 한별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희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한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5초 후 서연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누구세요? 한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가 한별을 안았습니다.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받습니다. 5초라도 기억했습니다. 5초라도 자신들을 알아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회사 일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서연을 퇴원시켜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우와 한별도 함께 왔습니다. 보육원을 떠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근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별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서연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혀줬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저녁, 4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옆에 앉아 도와줬습니다. 한별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이름은 수지예요. 서연이 한별을 봤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
좋아요. 준혁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자기 손등을 봤습니다.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하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우가 매직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릴게요. 지우와 한별이 자기 손등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등을 모았습니다. 한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잖아. 영원히 함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왠지 따뜻해요. 준혁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준혁이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7년이 걸렸어요. 당신을 찾는데, 우리 아이들을 찾는데. 서연이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이 이어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당신은 날 기억 못하고 아이들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려고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믿어요. 당신이 우릴 사랑했던 그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며칠 후 해질녘 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한별이 엄마 양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예뻐요. 바다. 한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준혁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네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 서연의 손등에 그려진 하트. 지우와 한별의 손등에 그려진 하트. 세 개의 하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준혁이 서연을 보자마자 획투성이를 함께 뒤집어 쓰고 바로 달려가 안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수조 원의 재산도 회장이라는 지위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후회 앞에서 모든 성공은 공허하게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들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따뜻한 말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